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개념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려면 파이썬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필수 문법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1. 파이썬의 변수를 이해한다. 2. 파이썬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등 기본 문법을 익힌다. 3. 자료 구조를 위한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이해하고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등 연속성 데이터 형식을 이해한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파이썬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 선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 선언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파이썬은 별도의 변수 선언이 없습니다. 다음 예처럼 한 행이나 또는 여러 행에 나눠서 변수의 값을 대입합니다. 또한 타입 함수를 사용하면 변수가 어떤 데이터형으로 선언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트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구문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기 때문에 결과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의 결과로 나온 이 100은 숫자 100이 아닌 문자 100입니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문자든 숫자든 무조건 문자로 취급을 하는데요. 반면 2의 결과로 나온 100은 숫자 100을 의미합니다. 서식 %t가 정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t로 지정한 숫자는 그대로 숫자입니다. 자, 그럼 3번과 4번을 한번 보면은요. 3번은 문자인 100 더하기 100을 출력하고 4번은 숫자 100과 숫자 100을 더한 결과인 숫자 200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식 개수와 따옴표 뒤에 나오는 숫자 또는 문자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5번과 6번에서는 모두 오류가 나는데 바로 서식 개수와 따옴표 뒤에 나오는 숫자 혹은 문자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는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식 종류입니다. 먼저 %d, %x, %o는 정수를 나타내고요. %f는 실수, 그리고 %c는 문자 하나로 된 글자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s는요. 한 글자 이상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입력된 값을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자,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은 첫 번째 변수에는 100이, 그리고 두 번째 변수에는 200이 입력됩니다. 이번에는 둘을 더해서 출력해보면 예상과 달리 300이 아닌 100, 200이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인풋 함수는 모든 것을 문자열로 간주해서 입력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로 입력받고 싶으면 int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를 보면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외에도 다양한 산술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나누기와 비슷한 몫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산술 연산자도 있고요. 또 나머지 값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연산자도 있습니다. 또 대입 연산자를 보면은
는과 같은 대입 연산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대입 연산자도 있고요. 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크거나 혹은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이 됩니다. 이 관계 연산자는 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조건문이나 혹은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조건문인데요. 조건문은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문인 기본 if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조건식은 주로 마름모 형태로 그립니다. 참이면 실행할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변수 a에 99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와 100을 비교하는데 이 a가 100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군요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일 때 실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을 다르게 하려면 if, else문을 사용을 합니다. 즉 조건식이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 2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할 문장 2를 실행합니다. 자, 다음 코드에서 A에 200이 들어있기 때문에 A와 100을 비교해보면 A가 100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면은 100보다 작군요를 출력을 하고요. 지금 이때는 A에 200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else 아래에 있는 100보다 크군요라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자, 다음은 반복문인데요. 동일하게 반복하는 문장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range 함수는 지정된 범위 값을 반환합니다. range 0, 3, 1은 0, 1, 2를 반환하고요. 변수의 값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반복문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증가값이 생략되면은 1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range 0, 3, 1은 range 0, 3과도 같습니다. 시작값도 생략이 가능한데요. 생략하게 되면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range 3도 range 0, 3, 1과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이 프린트 함수 안에 있는 안녕하세요 포문을 공부 중입니다를 3번 반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코드를 아래에 두 번째 코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while문도 반복문에 많이 쓰이는데요. while문은 반복 횟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건식이 참일 때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조건식을 true로 지정하게 되면 무한 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는 무한 루프를 반복하는 간단한 while문 예제입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 문인데요. 앞서 배운 for문은 range 함수에서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종료하고 while문은 조건식이 거짓이면 종료하거나 또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반복을 논리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무조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한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for문이 99번 실행되도록 계획했지만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겨우 한 번만 실행하고 종료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브레이크문을 만나도록 코딩했지만 실제로는 if문과 함께 사용해서 무한루프를 돌다 특정 조건이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continue 문인데요. continue 문을 만나면 블록의 남은 부분을 무조건 건너뛰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continue 문을 만나면 반복문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파이썬 자체에서도 제공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반복적으로 코딩해야 될 내용을 함수로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함수로 만들어두면 동일한 동작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내용이 바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림은 함수의 기본 형식을 나타내는데요. 그림과 같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입력받은 후 그 매개 변수를 가공 및 처리해서 반환값을 돌려줍니다. 자, 다음 코드는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정수의 합계를 반환하는 플러스라는 함수의 예제인데요. 코드에서 샵 기호는 주석으로 프로그램 설명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주석은 없어도 되지만 주석을 많이 달아두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너무 과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역시 프로그램상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달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2행에서 5행까지는요. 플러스 함수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주의할 점은 DEF로 되어 있는 이 함수 정의 선언 부분은요.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플러스 함수를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고 실제 실행은 7행부터 실행이 됩니다. 자, 11행에서 플러스 함수를 지금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2행에서 5행까지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4행에서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값의 합계를 구해서 5행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11행은 100과 200의 두 값을 전달하면서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서 합에 대입을 합니다. 자, 다음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변수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림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생존 범위를 나타내는데요. 그림 1번에서 지역 변수 A는 현재 함수 1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1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함수 2에서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자, 2번에서 전역 변수 B는 함수 안이 아니라 바깥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에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역 변수 B가 선언된 위치는 맨 아래든 혹은 맨 위든 관계가 없고 함수 밖에서만 선언되어 있으면 됩니다. 간혹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함수 안에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같은 A라고 해도 함수 1의 A는 함수 안에서 따로 정의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고 함수 2의 A는 함수 안에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변수 이름이 같다면 지역 변수가 우선시 됩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에어거인데요.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 대신에 전역 변수로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에어거입니다. 자, 코드에서 3행을 보면 글로벌 에어거를 사용해서 A를 전역 변수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역 변수 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4행에서 전역 변수 A 값을 10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펑션 1과 펑션 2 함수에서는 모두 전역 변수 A 값을 10으로 출력합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의 데이터형으로 자료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파이썬의 데이터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의 데이터 형식을 크게 기본 데이터 형식과 연속형 데이터 형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기본 데이터 형식은 리터럴, 불, 숫자형 그리고 숫자형은 정수와 실수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데이터 형식에는요. 가변형과 불변형으로 나눠지는데 가변형에는 배열, 딕셔너리, 세트 그리고 불변형에는 문자열과
튜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리터럴은 100, 1.23, 파이썬처럼 숫자, 문자열 등 상수값을 직접 표기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불은 참이나 거짓을 저장할 수 있고 조건문인 if문이나 while문의 조건식 결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숫자형은 정수와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수를 short, int, long 등으로 구분하고 또 최대 크기도 각각 다 다르지만 파이썬에서는 정수는 int 하나뿐이고요. 크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파이썬은 소수점 아래 16자리까지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정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실수를 플로트, 더블 등으로 구분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실수를 플로트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변형 데이터 형식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그림과 같이 하나씩 사용하던 변수를 한 줄로 붙여놓은 것인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변수 이름을 A, B, C, D 각각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해 왔지만 리스트는 변수를 한 줄로 붙인 후에 전체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전체 이름을 AA라고 지정했고요. 각각은 AA0, AA1, AA2, AA3처럼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값을 선언하는데요. 다음 코드는 값 4개를 정수형 리스트로 생성한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는 첨자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빈 리스트 생성과 항목 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빈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리스트 항목을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append 함수와 함께 for문을 활용하면 더 간단히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for문으로 100번, 즉 0에서 99까지 100번을 반복해서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항목이 100개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항목을 전부 출력하면 너무 많아서 len이라고 하는 이 len 함수를 이용해서요. 리스트 개수만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for문으로 리스트 값을 입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은 2차원 리스트인데요. 2차원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를 여러 개 연결한 것으로 첨자를 2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1차원 리스트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2차원 리스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2차원 리스트가 3행 4열짜리 리스트가 생성되어서 요소는 총 12개가 됩니다. 2차원 리스트에서 각 항목에 접근하려면 1차원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첨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첨자를 2개 사용합니다. 자, 다음 이 코드는 for문을 이용해서 3행 4열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 항목 각각의 값들을 입력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1행과 2행은 1차원 리스트로 사용할 리스트 1과 그리고 2차원 리스트로 사용할 리스트 2를 준비하는 부분이고요. 3행의 밸류는 변수로서 리스트에 입력할 1번에서 12번까지의 값으로 사용할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행의 for는 3회 반복이 되고요. 리스트의 행 단위를 만들려고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즉 3행짜리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5행에서 보시면은 이제 4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항목이 4개인 1차원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처음에는 1, 2, 3, 4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를 8행에서 2차원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즉 처음에는 1, 2, 3, 4의 2차원 리스트가 생성되고 구행에서 1차원 리스트를 다시 비우게 되죠. 이렇게 바깥쪽 포문을 3번 반복하면 1, 2, 3, 4 그리고 5, 6, 7, 8, 9, 10, 11, 12의 3행 4열짜리 2차원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컴프리헨션인데요. 이 컴프리헨션은 값이 순차적인 리스트를 한 줄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5까지의 리스트고요. 두 번째 코드는 이 앞 코드를 컴프리헨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컴프리헨션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아래 코드는 1부터 5까지의 각 숫자의 제곱을 컴프리헨션을 이용해서 만든 리스트입니다. 자, 다음은 딕셔너리인데요. 이 딕셔너리는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과 비슷합니다. 즉, 딕셔너리는 쌍 두 개가 하나로 묶인 자료 구조인데요. 다음과 같이 중괄호로 묶어서 구성하고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여러 정보를 변수 하나로 표현할 때 유용한데요. 표의 학생 정보를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딕셔너리는 값을 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 값인 학번, 이름, 학과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변형 데이터 형식 세 번째로 세트가 있는데요. 이 세트는 키만 모아놓은 딕셔너리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딕셔너리의 키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트에 들어있는 값은 항상 유일한데요. 세트를 생성하려면 딕셔너리처럼 중괄호를 사용하고 하지만 딕셔너리와는 다르게 콜론 없이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 코드 결과를 보면 중복된 키는 자동으로 하나만 남는데 세트의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면 기능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목록을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결산할 때 판매된 물품의 전체 수량이 아닌 종류만 파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세트로 변경하면 됩니다. 결과로 보면은 판매된 물품이 하나씩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et 함수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을 세트로 변경시켜주는 함수인데요. 참고로 세트도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순서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불변형 데이터 형식의 첫 번째로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를 연속해서 저장해 놓은 데이터 형식으로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는데 문자열은 한번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변경할 수 없는 불변형 데이터 형식입니다. 자, 리스트에 접근하는 것과 사실 문자열에 접근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고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출력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하고요. 또 곱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 길이를 파악할 때도 리스트처럼 le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튜플인데요. 튜플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불변형 데이터 형식입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사용법이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생성하지만 튜플은 소괄호로 생성합니다. 또한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읽기 전용 자료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자, 먼저 간단한 튜플을 한번 살펴보면요. 튜플은 첫 번째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소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TT2를 보면은 괄호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투플 결과를 생성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두 번째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항목이 하나인 투플을 만들 때인데요. TT3와 TT4는 투플이 아닌 일반 값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목이 하나인 투플은 TT5와 TT6처럼 뒤에 심플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 모두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튜플이 있기 전용이기 때문에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없고 또 튜플을 삭제하려면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썬의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등 기초 문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료 구조를 위한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형식과 그리고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등 연속성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